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빅스케어 유니온 출범 이후 꼬박꼬박 여기 행사나 이런 발표에 꼬박꼬박 참석을 해서 그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라든가 데이터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앞서 오픈메이트와 같이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또 저희 회사와 저희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갖게 된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NI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일반 데이터를 포함해서 가명 정보라고 불리는 조금 더 민감하지만 유용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많은 기업들이 사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그 정부에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을 시키고 있는 이 와중에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저희는 개인 신용평가 회사이다 보니까 새로운 업종에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비즈니스 외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자기들이 소유한 데이터를 다른 분야로 활용하는 이런 쪽의 사업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맥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운행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떤 신용평가의 어떤 신용 정보로서 중요한 파라미터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나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속한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화물차주의 안전 운행과 DTG 정보, 그다음 운행 기록 정보를 개인 사업자 평가 이런 쪽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ES24와 같은 도서 문화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역시 개인 고객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대한 신용 평가를 하는 목적으로 저희 회사와 비즈니스 제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융 결제원도 동일합니다. 이제 개인이 자동 이체나 그 펀뱅킹을 이용했던 정보들을 대한신용평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있는 어떤 그 회사나 기관들에서 이런 정보를 본인의 업무 외적으로 다른 분야로 좀 활용해서 비즈니스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가 모든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금융회사들이 출자한 회사로서 주로 개인 신용평가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특히 저희 같은 회사는 4,400만 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공익적인 부분과 공정한 지배 구조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로부터 개인들이 동의받은 개인 정보를 개인 신용평가랑 개인을 고객을 세분화하는 목적으로 저희 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 정보들이 취합이 되어서 다시 금융회사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민간 회사에서도 동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일종의 데이터 허브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동의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영역 외에 이 쌓여 있는 데이터를 좀 더 가공해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2019년 이후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사업을 참여를 통해서 이런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사까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 익명 처리된 소위 익명 정보라고 불리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성하고 있고 활용하는지를 말씀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주로 가명 정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명 정보가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현행 법상으로 보면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주민번호 기반의 실명 정보와 개인 정보와 그리고 이를 가명 처리한 가명 정보 그리고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익명 정보 이 세 가지의 정보 카테고리가 개인을 구분하고 있는 정보인데요. 앞서 이제 개인의 주민번호가 포함된 식별 정보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또는 개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어떤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고객 기반이 없어서 이렇게 유용한 가명 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없었는데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이후로 이렇게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가명 처리를 하거나 혹은 어떤 외부 데이터 전문 기관 등을 통해서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요. 법적으로는 이제 이 추가 정보 사용 없이는 그 해당 데이터셋 안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가 관행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식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민감할 수 있는 어떤 아웃라이어 정보를 제거하는 정도를 가명 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법적으로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라든가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그리고 산업적 연구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 사실은 이런 영역이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가명 정보는 2020년 개정된 이후에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가 예시입니다. 이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를 어떤 사용자의 이용 목적과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어떤 보안 인프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명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생년월일 그 자체가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연령대 구간으로 이제 변환을 한다던가 그다음 자택 주소가 동 호수까지 필요한 분석이 꼭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행정동 수준으로 데이터를 남긴다든가 혹은 이렇게 속성값들이 노미널한 값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어떤 라운딩을 한다던가 구간화를 시켜서 쓰는 것들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가명 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명 처리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익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를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가명 처리를 하면 이제 여전히 재식별은 어렵지만 적어도 마이크로 형태의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는 자유도가 높은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명 정보는 크게 저희 판단으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KCB가 보유하고 있는 가명 정보 그 자체로도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이라든가 회사에서는 KCB가 가지고 있는 가명 정보 그 자체를 요구 사항에 맞춰서 가명 처리를 해서 받는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니아의 그 조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와 KCB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결합을 통해서 효과성을 분석해 보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변별력이 있는지 혹은 개인 신용 정보가 내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과거에는 파악하기 힘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하면 가명 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CB 자체에 있는 가명 정보를 분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 정보 혹은 제3자가 가지고 여러 개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 정보를 결합을 해서 내가 정보가 없더라도 그걸 받아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KCB의 정보가 가명 정보 결합에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개인 신용 정보는 다양한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휴대폰 번호라든가 그다음에 자택 주소라든가 혹은 심지어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는 일부이긴 합니다만 차대 번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모든 회사들이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기관들이 핸드폰 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의 데이터를 결합을 할 때 결합의 키로서 허브로서 이 역할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개인 신용평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발적인 자신의 정보 최신화, 현행화였던 니즈도 높기 때문에 주소라든가 연락처 정보가 상대적으로 행정기관 못지않게 최신화되어 있는 것들이 장점이고요. 이런 목적 때문에 다양한 결합 사례에서 KCB 또는 이런 유사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결합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용 사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KCB가 보유하고 있는 가명 정보 그 자체로 이용한 사례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인 사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겪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매출이나 업종의 영향 이런 것들 위주로 보고 있지만 저희는 대표자의 개인 신용 정보가 있어서 과연 이들이
매출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고통은 어떤 식으로 발생됐는지, 반대로 매출이 증가하면 개인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 데이터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이런 쪽은 주로 학계라든가 연구기관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서베이를 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주로 온라인 서베이 영역은 정성적인 정보와 또 확인되지 않은 일부 정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편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라든가 어떤 자택 주소라든가 직장 주소, 이런 것들은 저희 신용 정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어떤 조사 절차를 단축시키고 또 이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 서베이와 결합을 통한 고객 세분화, 심화 시장 진단, 이런 영역에서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리아의 조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영역에서는 대한신용평가라고 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외부의 기관들이 KCB라는 어떤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금융회사로 데이터를 유통을 시키거나, 반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개인정보를 내 비즈니스 목적으로 맞게 개인의 동의를 통해서 얻는 경우에 이 정보들이 과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가명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최근 니아에서도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명결합 지원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집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